자, 이번엔 원과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두 원의 위치 관계는요, 총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외부에서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다른 원은 밖에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외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외접한다. 자, 접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외접한다는 얘기는 밖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보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다음 세 번째는요.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원이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내접하는 경우. 자, 내접이니까 얘도 한 점에서 만나는데 어떻게? 안에서, 원 안에 한 점에서 만나는 원이 이렇게 존재할 때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원의 내부에서 만나지 않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럼 원들이 이렇게 그려질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일단 원은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두고요. 이 거리 D와 각각 반지름 간의 관계에 의해서 위치 관계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 원의 반지름을 R1, 다른 한 원의 반지름을 R2라고 한다면 외부에서 만나지 않는 조건은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D가 반지름 두 개의 합보다 크면 외부에서 만나지 않게 돼요. 자, 이렇게 두 원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거리 D가 R1 플러스 R2보다 크게 될 때입니다. 그럼 외접할 때는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D는요. 반지름 하나, 반지름 두 개를 더한 값과 같아져요. 그래서 D는 R1 더하기 R2일 때 얘가 외접하는 조건이 됩니다. 그럼 두 점에서 만날 때는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주면 반지름들을 연결했을 때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D는 R1 더하기 R2보다는 작아지고요. R1-R2보다는 커집니다. 자, 차는 절대값을 준 이유는 양수의, 즉 크기만 비교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 네 번째로 내접할 때는요. 내접할 때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큰 원의 반지름, 작은 원의 반지름 이런 꼴이라면 두 원이 내접할 때는요. D가 R1-R2의 절대값과 같아집니다. 다음 다섯 번째, 내부에서 만나지 않게 될 때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D가요. 두 반지름의 차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D는 거리니까요. 항상 0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5개의 조건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원의 모양들은 지금 어떻게 돼요? 점점 두 원이 점점 가까워지는 상태죠. 그래서 두 원이 외부에서 만나지 않는 경우는 D가 반지름의 합보다 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원이 조금 더 가까워졌더니 외부에서 한 점에서 만났죠. 그랬더니 D는 두 원의 반지름의 합과 같아졌어요. 그리고 이게 원이 좀 더 가까이 붙어서 두 점에서 만날 때는 D는 합보다는 작고 차보다는 커진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더 안쪽으로 더 가까워져서 내접하게 되는 경우에는 D가 차와 같습니다. 그리고 한 원이 아예 원 안으로 들어갈 때는 D가 차보다 작아진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한 원과 또 다른 한 원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대요.
이때 한 원의 방정식을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일반형 형태로 주고요. 또 다른 원을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일반형을 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러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은요,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 하면 조건이 몇 개 필요하죠? 3개가 필요해요. 일반형에서 지금 A, B, C 구해야 되는 문자가 3개이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조건이 3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두 원의 교점이 2개가 생겼으니까 조건이 2개는 있는 것과 같죠. 그러면 점이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또 다른 한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런 형태의 문제로 나와요. 자, 그러면 결국 교점을 구해야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교점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죠? 두 원의 연립 방정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요,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k의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돼요. 이게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얘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두 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0이고 이게 0이다의 연립 방정식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요, 각각의 원의 방정식에다가 한쪽에 k배를 해서 둘을 더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남은 하나, 이 k값을 구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주어지는 점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k값을 구하고 다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이러한 직선을 우리가 공통현이라고 합니다. 즉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공통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의 일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2차식이 되면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2차가 아닌 1차식이 되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번에 주어진 이 식이 1차식이 되려면 k가 얼마가 되면 될 것 같아요? x제곱과 y제곱을 없애야 되니까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공통현의 방정식을 만들어줘요. 다시 말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서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를 그냥 빼주면요, 얘가 바로 뭐가 된다?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요, 두 원 중에 한 방정식에다가 k배를 해서 둘을 더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인 거고요. 두 원의 방정식을 빼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통현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공통현의 방정식이 있으면 여기에서 교점과 교점까지 이 거리가 바로 공통현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공통현의 길이는요, 우리가 두 원의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면
이 현은 수직 2등분이 돼요.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반만 구해주는 겁니다. 반만. 그래서 그 반을 구하고 2배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일단 반지름 하나 필요할 거고요. 반지름 하나. 그리고 중심부터 이 직선 공통형까지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고, 중심을 알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중심부터 공통연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공통연의 길이 반에 해당하는 건 얼마가 되는 거야? r제곱 마이너스 d제곱의 루트 값이죠. 그러면 이걸 2배를 하게 되면 얘가 바로 뭐가 돼요? 공통연의 길이 L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 공통접선에 대해서 볼게요. 두 원이 외부에서 만나지 않을 때요.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 있습니다. 그 접선을 공통접선이라고 하고요. 이때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기준으로 두 원이 같은 곳에 있을 때 이 접선을 공통외접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원이 외부에서 만나지 않을 때요. 공통접선을 기준으로 두 원이 반대쪽에 있으면 이때 이 공통접선을 공통내접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공통접선의 길이는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요. 접점부터 접점까지의 거리를 구해라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공통접선의 길이를 L이라고 둔다면, 자, 얘네는 길이를 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합니다. 중심과 중심에서 접점까지를 그리면 얘네가 수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둔다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 L에 해당하는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서요. 직각삼각형을 만듭니다. 자, 이때 작은 원의 반지름을 R1, 큰 원의 반지름을 R2라고 한다면 이 직각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들은 어떻게 돼요? 자, 그대로 옮겨오는 얘는 L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요만큼의 길이는 R2-R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L은요. D제곱에서 R2-R1의 제곱을 뺀 것의 루트 값이 되는 거죠. 이게 공통 외접선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통 내접선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접선 역시도. 자, 각각 접점과 중심을 연결하고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D, 그리고 접선의 길이를 L, 그리고 각각의 반지름을 R1과 R2라고 한다면 또 어떻게 하자고요? 직각삼각형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를 이렇게 연장해서 접선의 길이 L을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러한 직각삼각형이 나오겠죠. 자, 그럼 얘네들 각각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L 그대로 옮겨서 여기에 붙이고, 그럼 여기 다른 한 변의 길이는 뭐예요? 두 반지름의 합과 같아지는 거죠. 여기가 R1이니까. 그래서 R1 플러스 R2를 만들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길이 L은요. L은 루트 D제곱 마이너스 R1 플러스 R2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거는 이제 공통 내접선의 길이가 되는 거고 위에 거는 공통 외접선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뭐예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자, 예제 봅시다. 1번. 두 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와 x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r제곱이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자, 그럼 일단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을 하려면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되죠. 첫 번째 어는 중심 0,0, 반지름은 2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원은 중심 0,3에
반지름은 그냥 R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날 조건 뭐였어요? 거리 D는 반지름의 합보다는 작고 반지름의 차보다는 컸죠. 자, 그러면 D는 얼마예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니까 3이네요. 그럼 거리 3은 반지름의 합 R 플러스 2보다는 작아야 되고 반지름의 차 R-2의 절대값보다는 커야 된다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로 계산하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절대값 R-2가 3보다 작습니다. 그럼 R-2는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거니까 따라서 R은 5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면 돼요. 두 번째 R 플러스 2가 3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R은 어떻게 돼? 1보다 크면 됩니다. 그럼 이것과 이것의 공통범위 따라서 R은 1보다 크고 5보다 작게 되면요 두 원은 두 점에서 만나게 돼요. 자, 2번 문제는요 두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2y 플러스 k는 0과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마이너스 3은 0. 이 두 원이 접한대요. 자, 접하는 것도 해결을 하려면요 일단은 표준형, 즉 중심과 반지름이 필요한 거죠.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2 마이너스 k 요런 꼴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16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원은 중심이 마이너스 1,1에 반지름이 루트 2 마이너스 k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원은요 중심 2, 마이너스 3에 반지름이 4가 되는 원입니다. 자, 그런데 접하는 조건은 두 가지죠. 외접하는 경우가 있고요 내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접할 때의 조건은 뭐예요?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D가 반지름의 합과 같아지는 경우와 내접은요 차와 같아지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거리 D는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 5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외접할 때 첫 번째 외접 그럼 거리 D5는 두 반지름의 합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주면요 루트 2-k가 1이니까 k는 얼마면 되겠어요? 1이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두 번째 내접할 때입니다. 내접할 때 뭐예요? 거리 D는 두 반지름의 차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그러면 루트 2-k-4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요. 루트 2-k는 9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은 될 수가 없죠. 루트니까요. 따라서 k는 얼마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79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k는 1일 때와 마이너스 79일 때 두 가지가 나오겠죠. 자, 다음 예제 봅시다. 1번 두 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0과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원의 교점과 두 점 3,0, 0,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아, 이 두 원의 교점과 3,0, 0,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보자입니다.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 다른 한 원에다가 뭐를 k배에서 더하면 된다고요. 자, 이게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고요. 이때 구해야 되는 게 A값, K값 두 개죠. 그랬더니 지나는 점을 두 개를 더 준 거야. 3,0과 0,1을요. 자, 그럼 3,0을 대입하게 되면 자, 이게 0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k는 마이너스 3 하나. 자, 두 번째 0,2를 대입해요. 자, 0,2를 대입하면 요런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역시도 정리를 하면 a 플러스 3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이게 두 번째 식. 그래서 이 1, 2번을 연립해 주시면 돼요. 1이 나오고요. 이때 a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럼 a 값과 k 값을 다 구했으니까 얘를 어디에다가,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값에다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플러스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을 정리를 해 주시게 되면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두원 x-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9와 x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a의 제곱은 4. 이 두 원이 있는데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0,1을 지난대요.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0,1을 지나도록 이런 뜻이네요. 그럼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죠. 공통연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냥 빼주면 되죠. 그래서 각각을 일반형으로 정리한 후에 뺍시다. 이것과 얘네를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x제곱 x제곱 y제곱이 없어지니까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ay에 마이너스 a제곱에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2x 플러스 2ay 플러스 a제곱 플러스 4는 0이라는 공통연의 방정식이 나와요. 근데 얘가 어느 점 지난대요? 0,2를 지난답니다. 그럼 요거 대입. 그러니까 4a 더하기 a제곱 더하기 4는 0.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2의 제곱은 0인 꼴이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